네, 안녕하십니까. 좋은 공간 전파하는 건축가 손창환입니다. 자, 오늘은 민건축가 채널에 댓글로 질문을 주신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일까요? 제가 직접 집을 지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입에 혼자서 집을 짓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. 이런 부지 찾는 거, 설계하는 거, 시공하는 거 전부 다 제가 이런 과정들을 책으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. 그래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.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여러 건축 박람회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이 방송국에 나와서 출연을 하게 되면서 많은 예비 건축주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건축을 하는데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. 저도 실제로 많았고요.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땅을 알아보는 이 부지를 찾아주는 것부터 해서 직접 설계를 하고 직접 저희가 시공까지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직접 내 집을 지을 때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의 건물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.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건축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? 저는 유럽에 살면서 이런 성당이나 종교건축물, 또 박물관이나 이런 갤러리 공간들을 보면서 좋은 공간의 사례들을 직접 가서 공부를 해봤습니다. 가장 존경하는 건축가가 누구일까요? 좋아하는 건축가들은 정말 많은데요. 손으로 꼽아보자면 르꼬르비지에 그 건축가와 그리고 마리오 보타 이런 건축가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건물은 바로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어준 이 스위스 르만 호숫가의 작은 집이 있습니다. 호숫가 바로 앞에 이렇게 지어진 집입니다. 근데 제가 이 집을 보고 가장 감명을 받았던 거는 건물이 크지 않아도 작더라도 나한테 꼭 맞는 집이 내가 가장 행복한 건물이다. 우람하고 큰 건물이 꼭 좋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. 또 롱상성당도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었습니다. 마리오 보타라는 건축가도 굉장히 존경합니다. 그분은 또 종교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모 성지가 있는데 그곳이 굉장히 또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굉장히 좋은 종교 건축물입니다. 또 헤르조그 앤 드메롱이라는 건축가, 이 두 명의 건축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들이 만든 또 송은 미술관이 있습니다. 건축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을까요? 네, 10여 년 전부터 제가 집 짓기를 시작해보면서 주택 단지도 디렉팅을 해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은 집부터 해서 상가주택이나 또 큰 상가나 대형 카페 이런 부분도 설계를 해보고 또 한옥 펜션이나 풀빌라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설계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건물을 설계하셨을까요? 지금까지 설계가 완성된 것은 약 50여 채 이상 정도 되고요. 실제로 완공까지 이어진 것은 45채 정도 됩니다. 건축가님이 설계한 집 중에 한 곳에 살게 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실까요? 제가 일을 끝내고 또 은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자연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은퇴 후에는 여주에 나레제라는 곳이 있는데 강을 굉장히 잘 조망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곳이 굉장히 저는 또 부러웠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필지에 또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주택을 좀 지으면서 살고 싶습니다. 평범한 설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? 모든 건물이나 집은 다 다르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사람들은 굉장히 각자 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죠. 이런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 다릅니다. 그리고 각자 다양한 취미와 라이프 스타일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똑같을 수는 절대 없다라는 말이죠. 만약에 건축주 성향이 똑같으면 똑같은 설계가 나오나요?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이 똑같은 건축주라고 하더라도 땅이 다를 거잖아요. 땅에 위치하는 향도 다르고 또 창이 뚫려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가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또 다른 설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밈스페이스와 아키리얼 종합건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?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회사 전부 다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고요. 밈스페이스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, 그리고 아키리얼 종합건설은 시공하는 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아키리얼 종합건설은 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시공 건설사입니다. 그래서 밈스페이스에서 예쁘게 디자인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희 설계 의도, 디자인 의도대로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. 목조주택 레인스크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목조주택을 실제로 또 지어보면서 느낀 점은 EPS 단열재를 사용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또 필요할 수 있다.
라는 게 지금 저희 결론이고요. 특히 근데 EPS 단열재를 쓸 때 레인 스크린을 좀 과하게 하면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또 이 EPS 단열재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만약에 외장재가 징크나 세라믹 사이딩일 경우에는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정답은 없고 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게 좀 답변이겠습니다. 최근 조립식 건축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장단점과 제약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. 답변 부탁드릴게요. 또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데요.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을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. 좀 작은 주택이나 농막 부분에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30평 이상이거나 좀 제대로 된 메인 주택 같은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기초 상황이나 현장 상황에 맞춰서 골조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맞춰서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모듈러 방식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골조를 세우는 방식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중에 세탁기를 돌리면 수압이 왜 줄어들까요? 어떤 문제인지 궁금하고 건축 시 이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뜨거운 물이 갑자기 적게 나온다든지 물이 갑자기 뜨거운 물에서 갑자기 차가운 물이 나온다든지 또 물 수압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입관으로 들어옵니다. 주는 사람은 하나인데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하나의 압력이 분배가 돼서 압력이 하나가 쓰면은 하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압 밸브를 좀 풀어서 압력을 좀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요. 이미 압력이 높여져 있으면 가압 펌프 자체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수압을 더 높여주는 것이죠. 그런 방법도 있고, 하지만 동네 자체가 좀 수압이 낮은 곳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수도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질문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또 댓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이것들 정리해서 또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의 사례나 토지별로 또 여기는 어떤 건물을 지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좀 분석한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좋은 공간 전파하는 건축가 손창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